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북핵 문제를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들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줄기에서 뭐 잘못 판단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 KBS, MBC, SBS, JTBC를 보시고 판단한 분과 조갑제 TV를 보시고 판단한 분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북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원리만 들여다보면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하다가 보면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데, 북한이란 정권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미리 선언되어 있습니다. 선언되어 있고 역사적 결정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을 이해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심이 있다든지 어떤 허영심에 빠진다든지 하면은 제대로 보이지가 않죠. 그때부터는 이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가지고 북한을 잃게 되는데,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지난 3월 이후에 한 8개월, 19개월, 10개월 이렇게 가다가 다시 원위치 않은 기분입니다. 원위치 않은 기분인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2차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사실입니다. 이후로 미뤄지니까 트럼프는 지금 갈 길이 바쁜데 김정은을 다시 만나서 쇼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어요.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이제 잘못하다가는 관계자들이 하원에 불려다니기 바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동력이 지금 빠진 겁니다. 트럼프의 동력이 무슨 동력이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 하는데 속아서 생긴 동력이니까 그런 동력은 빠져도 좋습니다. 열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정권이. 그렇다는 것은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북 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부는 어떠냐? 비핵화에 대해서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로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 계속 지난 30년 동안 되풀이해왔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하려면 뭘 비핵화를 하겠다는 신고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신고서를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도 계속 미사일 핵 능력을 증강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미국의 설정한 금지선을 넘게 될지도 모르고 넘기 직전에 다시 군사적 대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남북 관계도 이제 점점 그 입지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입지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국제 무대에서는 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유럽 정상들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다 거절당하고 공식적인 아셈이라든지 APEC이라든지 아마 다가올 G20 회의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식적인 성명서에서는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유엔 결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결말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약속대로 연말에 오느냐? 그것도 어려워졌죠. 아니,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되죠. 우선 김정은이가 서울로 오려고 할 때 뭘 위해서 오겠습니까?
대북 제재 해제를 축하하는 입장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북 제재로 꽁꽁 묶여 있는데 한국에 오면 구차한 모습으로 오는 거죠. 김정은이가 한국에 올 때는 열렬한 환영을 기대하면서 올 겁니다. 인공기를 들고 수십만 관중이 광화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한국 국민들 그렇게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자세가 되지 않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 군중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군중 동원에 합세했다가 나중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텐데, 또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텐데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김정은 환영 무슨 모임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더 자극해가지고 저 사람들 무슨 짓이냐 하는 반감을 지금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주는 것도 괜찮죠.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게 만드니까. 또 기업인들도 이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방북 기업인 모집에 나선 전국 경제인연합회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통일부에서 기업인들을 대규모로 이끌고 방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기업인 모집이 무산된 상태라는데, 통일부에서 제동을 걸었답니다. 제동을 걸고 싶어서 건 게 아니겠죠. 이렇게 했다가는 미국의 제재가 겁이 나서 했다고 봐야지 되고, 일이 왜 일이 벌어졌냐면, 송영길 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정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 창립회의에 참석해 평양 방문 계획을 추진 중인데 정경련에서 기업인 모집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엄청난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주된 이유가 기업인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재산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다가 갔는데,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을 위해서 좋은 일만 시키는, 김정은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이고 전쟁 범죄자를 도와주는데 기업인들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여기 만약 기업인들이 갔다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재계에서는 9월 평양회담 당시 수행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 목구멍 발언 등으로 면박만 당하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여당이 기업들을 병풍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경련이 회원사와 특위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북 의사를 타진했지만 상당수 기업인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색을 표할 수 없는 게 기업이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의 무서운 것은 어디 문재인 정권만 무섭습니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면은 달러 결제를 할 수 없어가지고 어느 기업, 어느 은행도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 국제적 질서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 김종양 전 경기도 경찰청장이 어떻게 해서 인터폴 총재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까? 국제적 질서 속에서 우리가 미국 편, 자유 법치 편에 섰으니까 러시아 총재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유럽이 적극적으로 밀어줘가지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줄을 잘 서면은 이렇게 덕을 봅니다. 순풍을 받는 거예요. 그 국제 질서와 맞서면은 문재인 정권처럼 됩니다.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권, 이 한국 안에서야 아주 우호적인 언론, KBS, MBC, SBS, JTBC가 있고 한겨레가 있고, 그리고 검찰이 있고 재판부가 있어서 국내에서는 되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먹힙니다. 바깥 세상은 실력으로 먹히는 세상입니다. 드디어 청와대는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이거 참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야 돼요. 국무라는 것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체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북한에다가 나라 국자를 써줍니까? 그냥 북한 위원장,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러면 되는 것이, 국무위원장이 뭡니까 이거? 참 헌법 정신이 결여된 국무위원장, 정상회담, 이거 다 헌법에 반하는 용어입니다. 북미도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의 답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게 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가 봉변당하면은 북한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문재인 정권에도 매우 위험합니다. 김정은이가 봉변당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서울 안 거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저 한라산에 가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한라산으로. 그러나 서울에는 도저히 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서울에 오도록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쪼개질 겁니다. 대한민국 쪼개. 간단하게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로 쪼개질 거고, 그렇게 쪼개지면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편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편이. 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속에서 진단을 해보면은, 국민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또 고민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역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에 쌓아 올린 이 거대한 문명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문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미동맹이 문명이고 거대한 경제력이 또한 문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론 자유, 의료보험, 대기업, 군대, 무엇보다도 중산층, 그리고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여기는 대다수 한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문명의 구성 요건입니다. 이 문명 세력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명 세력의 한 1% 정도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생명, 재산이 빼앗길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나머지 99%도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면 이것은 생존투쟁이 됩니다. 좌파가 잘하는 것은 권력투쟁이고 우파가 잘하는 것은 생존투쟁입니다. 생존투쟁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것은 6.25 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6.25가 나자마자 남한에 있던 좌익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숨어 버렸습니다. 워낙 우파, 즉 국군, 정부, 그리고 선량한 애국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니까 완장차고 나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정권이 예상했던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남로당 20만 명이 들고 일어난다. 이게 한 명도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화를 내면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문재인 정권의 자중자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